다음 소리마다 들어가야 되겠다. 좀 전에 이제 그 반지의 제왕 도전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선선하면서 공부하던 중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사과필기실에 잠시 들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우리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뭐냐 하니까 요즘 육상에서 핫하게 하는 반지의 제왕입니다 하고 이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카드 보고는 그래 잘 보라고 그러고 그때는 이제 진술을 읽으러 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이제 치고 문제를 딱 이렇게 영어 문제거든요. 딱 받아보니까 우리가 영어가 30점 만점인데 그 10점짜리 해석 문제에 이게 읽어보니까 이 반지 제왕에 관한 그런 이제 그 대목이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배에서 저는 그거네 하고 이제 쭉 보니까 저는 이제 이미 개념을 잡았잖아.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거다. 뭐이 세 편이 나와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감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은 그게 반지 제왕이 아닌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한 130명이 시험을 쳤는데 그 중에 영어 과락을 다 받았어요. 9명만 내나고 다 영어 과락을 다 받은 거야. 그 중에 이제 7명만 60점이 넘어가지고 그 중에 제가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합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반지 제왕 도전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선사 오늘 발표할 게 도선 현황과 발전 과제인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고 뭐 제가 보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지금 현황들하고 앞으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이제 뭐 과제를 위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1981년도 졸업했고 지금 4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올해 또 40주년 기념 행사를 거창하게 했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가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어쨌든 다시 이렇게 그 사이에 제가 향 목욕 여러 번 와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나라에 바뀌는 거고 어떤 발전되는 부분은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고요. 저희 도선사 협회는 중앙협회 서울에 있고요. 12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12개의 지역은 인천, 평택, 대산, 군산, 목포, 여수, 그 다음에 마산, 부산, 울산, 포항 이렇게 있는데 총 도선자가 259명, 그 다음에 직원이라면 이제 도선선 선수를 있고 사무실 직원을 있고 해서 총 16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큰 곳이 부산이 58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2016년도에 됐는데 안개도 선고됐습니다. 그때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북근호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도서 최초의 도서사는 1937년에 유학열 도서사라고 인천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최초의 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1970년도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유학열 도서사가 최초이고, 그리고 관문 들어간 데 보면은 관문에 그 유학열 도서사 P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인천 관문 지금 출간하는 그런 행태고, 아마 이게 한국에서 도선 난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도서사 협회는 1977년도에 사단법인으로 공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까지 4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도서안전연구센터를 설립했고요.
여기서 우리 도사 보수 교육이라든지 면역 개신 교육이라든지 선정 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달에 취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인천에서 2004년도 개월에서 인천 한국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3년 동안은 서울에서 우리 현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도선사라고 하면은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시고 따로 이제 제가 도선사, 도선이라는 게 개념을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도선사라고 하면은 저기 서울의 종암동에 있는 도선사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일반인들하고 이야기하면 잘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발레 파킹 아시죠? 발레 파킹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박을 발레 파킹 하는 겁니다. 이러면 해요. 근데 자동차를 실천대 실은 선박을 발레 파킹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개념을 딱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모르는 분들한테는 선박 발레 파킹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빨리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들은 그 도선, 아까 말씀드린 12개 도선구에서 도선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도선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선박 형성에서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거라 법적으로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선사의 중요성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항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 항만의 안전,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근래 이제 그 수에즈 문화에 에버 기브노 사고가 했잖아요. 에버 기브노가 항로를 막아버리니까 거기 마주해야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부산 시장에서 그 대행선이 항로를 막아버리면은 그 부산이 마주해야 되고 우리 물리 흐름이 다 정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도서사의 중요성은 충분히 아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졸업한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선언이 되겠지만 그 선언도 우리 전체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우리 이제 한국 어떤 전체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제 해양 주권 수호, 설명서 이제 유사시, 전쟁시, 유사시에도 저희들이 뭐냐면은 우리 도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안에 우리가 4군, 제3군의 4군으로서 불릴 수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25 때, 인천 3.1 작전 때,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사격을 할 때, 그때도 도선사에 역할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3.1 작전에 성장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사의 역할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선사의 선박하는 과정은 보시다시피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 성선에서 선장 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된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7년 되고 5년을 줄고 그 다음에 3년을 줄은 게 2019년도입니까? 그렇게 되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40세에 이제 도사되는 것도 지금 있거든요. 현재 지금 이때까지 그 39세에 도사된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15기분하고 22기분이거든요. 그 두 분이 40대 됐고, 지금은 이제 40세에 된 분이 이제 작년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마 3년이니까 성년이 앞으로 젊은 분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기 시험이 있고,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하면은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200회 수습해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도선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각 도선구에 배치되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발 과정이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
현재 지금 보면은 매년 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올해는 19명. 오늘 지금 해양수산연수원에서 도사 시험을 지금 치고 있거든요. 19명 선발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도사 민원은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그 급수별대로 도서할 수 있는 톤수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차, 그러니까 만 3년 지나고 4년째 될 때는 모든 선박을 도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선사 259명인데 그 중에 이제 보시면은 17%가 한국해양대학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목포해양대학은 13%,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해양 부설 전문대학 1기부터 4기까지 나와있죠. 거기에 한 7.7%. 그러니까 그 졸업한 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기관은 이제 해양고등학교, 그 다음에 군산대학, 그 다음에 한국해대법학과, 그 다음에 부산해사고, 해양수산연수 이렇게 해서 1.9%니까 한 5명 정도 이렇게 지금 매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선사 연령별로 보시면은 평균 연령은 59세입니다. 59세.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35%가 이게 60세, 64세. 그리고 이제 지금 65세 이상은 2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59세니까, 그리고 보통 돈사의 시장 나이가 50세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다. 보통 왜냐면은, 보통 돈사 되려고 그러면은 성장 경력, 지금은 3년이지만은 과거에는 5년이잖아요. 이럴 때 한 20년 이상, 5년 이상 성장해야 되니까 돈 나이가 한 50 가까이 돼서 돈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늦게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죠. 충분하게. 그래서 현재 최고 많은 35%가 64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성장이 1990년도에서 2000년도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성장에 따라서 물동량, 그러니까 우리 해상으로 다니는 물동량도 그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시면 1990년도 2000년도 사이에 물이 한 배 이상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도선 척수라든지 도선 톤수도 보면은 1990년도 20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척수도 2배 이상 늘어나고 톤수도 거의 3배까지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당히 대한민국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려고요. 현재 이제 2020년도에 보시면은 거의 이제 1910년도부터는 정체의 상태로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물동량이 감소된 그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올해는 다행히 다시 이제 물동량이 늘어난 추세가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성장도 다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선사업도 보면은 한국에 성장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2명이고 도선 척수가 한 12만 척, 13만 척 이렇게 가까이 됩니다. 이거 되게 그래프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이 이제 65세고, 그 2006년도 이전에 개업한 도서사들은 그 3년 연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6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 3년 연장을 이제 없애고, 있다가 2019년도에
그 국가 필수 도서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국가 필수 도서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3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필수 도서는 우리 2016년도에 한진해운 파산됐을 때 그때 사실은 그 한진해운 파산하는 영향으로 거의 항만이 마비되다시피 한 게 어떤 이유였냐면은 그 줄잡이 업체들이 그 대금을 안 주니까 아예 안 한 거예요. 선박이 출항도 못하고 입항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제 벙커링 업체도 대금을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박이도 이제 지쳐야 되고, 이런 거는 이제 국가가, 정부가 보니까 옛날에 필수 선제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항만 부대 사업 전체를 어떤 필수로 묶어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하나에 우리가 도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서들도 그 유사한 시에는 필요해서 필수 도서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게 그 해운 필수 제도가 그런 제도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이제 각 20%, 각 항목의 20% 이제 수준에서 이제 국가 필수 동사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되면은 이제 필수 동사에서 68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좀 불합리하고 어떤 형평성도 안 맞고 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해수부 쪽에다가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이라든지 그게 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연장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여튼 정년은 65세이고 3년 연장을 해서 28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도서 현장을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주선들이 거의 입항 못했지만, 이제 컨드오 시즌이라는 이벤은 그때 부식 때문에 입항을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입항한 거주선이고요. 이 화면은 그 세월호 그 인양해가지고 목포에 이제 왔잖아요. 그때 이제 목포로 도산에서 승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그 바이선을 이제 도산에 위해서 승선하고 있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제 또 잠시 뒤에 그 해양 그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9m, 그러니까 건형이 9m 이상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사다리 하고 연결시켜서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타고 올라가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건 이제 여수인가요? 여수의 그 화학단지에 제방하기 위해서 도산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건 이제 부산 그 해역사령부의 잠수함을 도산하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기는 그 성공하는데 어렵다고 이 둥글을 가지고 상당히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올라와서 이제 보통 저번할 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볼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힘든 그런 부분인가 봐요. 이건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 도선, 이건 이제 해역사령부에 입항하는 그런 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지금 포항에 그 KBS 다큐멘터리 그 3일에 이제 포항에 가면 포항제철 촬영하면서 그 포항제철 그 선박을 이렇게 도선을 촬영을 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한 2-3분 걸리니까 보시고 도선을 이제 현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2분, 3분 가까이 오고요. 다음에 대한 적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선 3기.
440m, 높이는 아파트 신축 높이에 이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배에 속한다고요. 저광성을 신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발한 이 배는 홍콩, 전남 방향을 거쳐 포항까지 왔습니다. 이곳의 일은 모두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여섯 대 A선이 내리고 당기며 상막을 안전하게 항로로 이끕니다. 밧줄을 내리는 것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것까지 제철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만 1,000명. 모두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물론 이제 각 지회에서 도선들은 도선을 진행합니다만은 저희 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관 자문 활동하고 홍보 활동, 그리고 이제 해수부가 이제 관련 기관하고 각종 법률 제도 개정 활동,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강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IMO라든지 인파라면 국제 도서사 협회이거든요. 인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알라 이런 등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각종 자문 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도선사 관련 사고는 도선사들이 도선을 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생기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성화선 추락 사고, 그다음에 성화선 사고, 일반 사고 있거든요. 근데 성화선 추락 사고가 2004년부터 2020년도까지 25건, 그다음에 기타 15건, 일반 사고는 이제 성선해서 올라가다가 미끄러진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부딪힌다든지 하는 그런 사고들이고, 보시면은 이제 사실 우리가 가장 위험한 부분이 성선할 때, 하선할 때 아주 위험합니다. 얼마 전에 그 2주 전에도 부산에서 성선하다가 하선하다가 그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추락해가지고 그 발목뼈가 없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 가다가 성선할 때, 하선할 때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한 63건의 저런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그때 막개업하고 그 14주분이 그 LNG선에 승선을 하시다가 추락해서 또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수에서 2010년도입니까? 그때 또 이제 그건 승선하기 전에 이거 도선선 이렇게 나가다가 하여튼 이게 추락을 해가지고 또 육사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선사 해양사고,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그 밀라노 브릿지 그 컨테이너 사고가 크게 났었잖아요. 그게 아마 사고 한 800억 그 손실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무이상로 사고, 여수에서 계약을 일이 있는데, 그런 사고가, 대형 사고가 한 10년 단위로 한씩 그렇게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면 2010년도부터 2019년 한 10년간 그 도선 사고가 36건 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큰 사고 외에 뭐 잔잔한 부두 전조 사고라고 해서 충돌 사고로 해서 이거는 이제 그 해양 안전 심판은 저희들 사고가 나면은
해양에서 바늘에 이제 가서 이제 제기를 받거든요. 그 제기를 gen책 이상으로 제기를 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간 36건, 0.0027%인데 100만 건에 2.7%, 100만 건에 2.7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사해 보니까 좀 알아보니까 항공기가 100만 건에 0.37건, 그러니까 항공기가 사고하는 큰 많이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보다 저희들이 한 10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만약 사고 나면은 형사처벌 받고 그다음 행정처벌도 받고 민사소송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처벌은 그때 이제 여수왕 우리산 사고 때 아마 그분이 징역 인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광양항에서 충돌 사망해가지고 업무적인 처분 1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 민사소송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고 나면은 일단 보험회사 다 이렇게 커버 해주잖아요. 해주고 보험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부상권을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민사소송에서 그 예상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고 나면은 책임을 어떤 형태로 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저희들 우려하는 거는 민사소송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산에서 일어나는 그 이장으로서 사고가 되면 800억인데 그 800억이 다는 큰 돈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보험에서 다 커버를 합니다만 그 돈에 대해서 부산가 들으면은 사실은 뭐 저희들이 그 맞다는 금액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미사 책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주의 몇 배, 금액적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은 그런 게 없어서 빨리 좀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선원들 사고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지금 처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해양대학의 그 징벌적 해양 사고 징벌적 어떤 처벌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상의 교통특례법처럼 해상에도 그런 특례법 필요해서 그 선원들 해양 사고에 대해서는 좀 제한해서 처벌을 좀 감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 해양대학의 최윤수 교수님하고 지금 용역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앞에 말씀드린 그 사고 예방에서 2013년도에 한국도서안전교육연구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면허를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되는데 면허 갱신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고가 났을 때 다시 이제 업무 중 이후에 다시 이제 업무를 하려고 그러면은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수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그 한국협력회, 옛날 순대협회하고 KPNI하고 저희들하고 협력 해서 그 일선 선장과 일항사를 교육을 매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도선사하고 선장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아시잖아요. VHR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 특히 교육을 통해서 어떤 도선들하고 어떤 그 협력을 강화하고자 매월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협회에서 사회 공익 산업이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회에서도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부산시에서는 연탄은행에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연탄은행은 그 부르와 그러니까 이제 연탄으로 골라 이렇게 떼어오는 곳에서 연탄을 지원하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여수에는 뭐 한리 지역 장학금, 울산에도 뭐 하여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2009년부터 그 신장병 어린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도 지금까지
126명 심장 판막입니다. 판막 수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판막 수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0명 수술이고요. 해외 어린이, 얘는 캄보디아에 이제 심장 판막이 수술을 저희들이 이때까지 134명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님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는 의사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한국 의사가 가서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에는 우리 의사가 가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월드 투게더에서 요청이 그러니까 국외순절 그러니까 옛날에 은정이죠 은정이 그 수술은 자기를 할 수 있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바꿔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익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학사업으로는 2009년도부터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그때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9년도에 해서 우리 해양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약 7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양대 로스쿨, 그러니까 이제 회계사 출신으로서 이제 로스쿨 간 분들한테 장학금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해외 유학, 이제 학생들 중에 이제 선발해서 해외 1년간 교환 학생을 보낼 때 기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수 장학생 및 우수 졸업생에서 있는데 약 한 27억을 2009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한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2019년도니까 19년도에 우리가 지원한 장학생들 장학생을 방문해가지고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회사 다이렉터에 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셨고요. 하여튼 그렇게 여러 가지 지금 공익사회라든지 장학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여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개발을 해서 하여튼 이제 해양대학에 그다음에 이제 목포 해양대학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장학기금은 우리 전체 매출액의 1%를 항상 장학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도서를 흘러가면은 장학금 좀 더 늘어나는 기금이 더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고, 그 이상으로 이제 뭐 크게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해양대학하고 우리 그러니까 해양계 교통의 교육기관하고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해남과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선사 제가 생각하는 도선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이 도선사의 직업을 좀 상향 유지를 시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회계사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사가. 그러니까 그렇게 상향 유지시켜야만이 우리 해양대학이라든지 해양계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이 계속 들어와서 발전을 더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도서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그 사람 스킬을 많이 좌우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보면 혼자서 일을 해요. 혼자서 일을 하고 또 혼자 일하면 또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회하고 보면 좀 단절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가서 도서하고 그냥 하고 또 대기하다가 또 일하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회하고 좀 많이 단절되고 교류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 만나고 싶어도 그 약속 시간이 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또 많아요. 왜냐면 근무할 때 약속 잡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실제로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만나는 게 이해관계가 많이 이렇게 얽혀가지고 앞으로 교류를 하더라도 좀 더 뭐냐 내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들은 교류하지 않아도 나한테 불리기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절돼도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하고 이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뭐야 우리 동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기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저것들밖에 몰라 하는 시기에 참 큰 부정의 요소가 많다. 근데 이제 우리 직업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교류도 하고 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다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선사가 어떤 최고의 어떤 이걸 유지해야 나는 좋지 않겠나. 그러므로서 제가 협회장이 되고 우리 제 주위의 회장들은 또 이런 활동도 하거든요. 해니까 이제 그래도 기회를 여기까지 많이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도사들한테도 제가 많이 또 홍보를 하고 해서 또 그런 사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교수님들도 그런 점에서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를 잘 부탁드리고 학생들한테 하여튼 아주 대질로도 많이 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